작년 어릴 때 뭐 소꿉놀이를 하다가 그 남자애가 후추를 팍 뿌렸대. 그러니까 막 슬프고 막 그때 기억이 선명하대. 그런 기억들 있지 않아? 여러분들? 뭔가 강한 그런 어떤 자극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럼 야, 모든 공부를 이렇게 강한 자극을 주면 되겠네?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하면 되겠네? 맞으면서 하면 되겠네?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반복이 좀 강조가 될 건데, 사실 이 강한 자극이라는 얘기는 감정을 좀 섞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정을 섞을 때, 뭐, 그건 좀 뒤에 나오니까. 이 이모션, 감정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감정을 이용하기가 편하죠. 네. 아유, 싫어, 이거 말고, 내 감정 말고. 이거 왜 그러지? 얘 왜 이러지? 이것 때문에 슬펐어? 이것 때문에 기뻐? 이것 때문에 좋아해? 이런 감정들을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치? 실제로 이제 3학년 되면은 이제 그 수능 특강 문학이라는 수업을 계속 쭉 하는데 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못 찾는다. 그러면은 시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 그쵸? 내가 시는 항상 정서 표현이다, 서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 감정을 한번 섞어. 싫어 이런 감정 말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런 거 없지 별로. 뭔가 공부하는데 재밌는 느낌 별로 없죠. 근데 억지로라도 한번 투영시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해야 될 수업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이렇게 푼다고? 그냥 우리가 의식의 흐름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푼다고 선생님이? 그럼 나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써먹어 볼까? 그런데 평소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면 기쁘겠지. 그럼 이제 감정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뭐 그런 느낌들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뇌에서 이게 뭐 에피네프린 뭐 또는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한테 커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에너지 드링크 맛이죠. 그렇죠? 그리고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아요. 그게 솟으면 그 전까지 했던 기억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잖아.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에너지 드링크 한 잔 딱 먹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자,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서 또는 어른들 같은 경우 뭐 카페인 여러분들 커피 먹잖아. 커피를 먹고 나서 했을 때 강화가 되는 부분은 뭐다고? 그 앞부분. 그 앞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려고 에너지 드링크 딱 먹는 순간 그 앞에 뭐 했어? 놀았지? 그럼 노는 게 강화가 돼요. 반대로 하고 있었지.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역이용하라는 얘기야. 공부하고 나서 그때 마셔라. 그러면은 몸에 있는 어떤 뭐 대사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앞에 있었던 부분이 강화가 될 거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줄 거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뇌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가소성이 무슨 말일까? 뇌 가소성. 가역적, 비가역적 좀 어려운 말인데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흔히 얘기하지. 나 이제 글렀어. 공부 안 돼. 뇌가 굳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우리가 밝혀지는 얘기인데 우리 뭐 80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노래 있잖아. 뭐 20년 전 노래, 자기가 즐겨 불렸던 노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동요가 되겠네. 아무튼 젊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좀 즐거웠던 노래를 듣잖아. 그러면 몸이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지팡이 없이도 보행이 가능하대. 이게 뭐냐면 계속 쓰니까. 그런 운동 쓰니까. 그리고 뇌도 그 순간으로 기억을 인지를 한다는 속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운동도 막 강하고 막 이렇게 이런 운동이지. 막 근력 운동 센 거. 그거는 공부 후. 근데 유산소 운동이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거는 공부 한 3시간 전. 그래야 뇌에 활성산소가 돌아가고 신경 가소성을 우리 시냅스 연결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거를 더 활발하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에 이렇게 좀 가벼운 산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강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뭐 낮잠 자라는 거, 뭐 잠을 자라는 거 이게 쉬라는 얘기예요. 공부하고 나서는 운동을 해도 좋고 아니면 쉬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쉴 때 항상 뭘 열어요? 핸드폰을 열죠. 게임을 하죠. 그렇죠? 다른 정보들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앞에서 공부했던 걸 처리할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작업 기억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그걸 밀어내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여러분들 행동 문제일 수도 있어. 뭐 뇌 문제가 난 멍청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20분 정도라도 공부하고 나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된대요. 아니면 낮잠 자도 된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그래야 머리 안에서는 그때 움직여요. 그때
시냅스를 연결해요. 아까 얘기했던 뇌 과소성. 그래서 공부했던 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 안 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었고,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산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다가 이런 것 좀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도 또는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좀 좋겠구나라는 얘기들을 좀 해보면서, 자, 여기 제가 이제 바로 설명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은 아예 뒷장을 펴주세요. 아예 뒷장에 백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좀 어떤 개념들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따 쉬는 시간에는 뭐 하라고? 멍 때리라고. 수면. 핸드폰 여는 순간 까먹는 거야. 아니면 복습을 하던가 집에 가서. 핸드폰 할게요. 전 집에 가서 복습하겠습니다. 그럼 복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적어도 국어 영역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측면. 여러 번 들었죠? 뭐가 개념이라고? 뭐가 개념이라고? 생각. 개자는 대강, 대충. 이건 뭐라고? 큰 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잡았냐, 큰 틀 잡았냐, 어느 정도 이해했냐. 그래서 뭐 핵심 개념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 틀이 어떻게 됐어? 더 진하고 분명하게 핵심 개념이겠지.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에 있어서 또는 국어 영역에 있어서 좀 나눠서 볼 건데, 먼저 국어 영역, 전반적인 국어 영역을 봅시다. 근데 지금 막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고민이 되니까. 그럼 국어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할 때 저는 개념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내용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 지식을 쌓아야 돼. 자, 두 번째는요, 방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는 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많이 설명하는 거고 지식의 분류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국어 영역, 얘들아 무슨 영역이 있니? 지금까지 했던 거 3학년 때 할 거 어떤 과목으로 세분화되지? 응? 독서, 그리고 문학, 그리고 화법과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는 우리가 문법이죠. 그리고 매체. 그럼 얘네들을 한번 어떤 측면이 우세한지를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난 여기에 좀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뭐 독서와 문학은 여러분들 이제 올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독서는 얘들아 어떤 배경 지식이 동원이 많이 되니? 독서 배경 지식? 1학년 의고 기준으로 한번 물어보자. 거기 있는 지문 중에서 아는 거 하나 나왔어? 뭐 적정 기술 뭐 이런 거 나와? 안 나오지, 그치? 그러면 자, 이 독서는요 배경 지식보다 뭐가 더 강조되는 영역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치? 근데 이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개념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저는 방법의 개념화라고 해요. 개념은 뭐라고? 큰 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읽는 방법을 알 거. 읽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누누이 강조하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해야, 독해야. 독해가 뭐라고? 또 강조해야 되네. 독해가 뭐라고? 읽고 이해하는 건데, 자, 이해는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켜보자. 뭐가 이해야? 구체적인 행동, 자신이 표현을. 그렇지. 거기까지가 파악할 수 있느냐, 정리할 수 있느냐, 또 요약할 수 있느냐. 하나 더. 자신의 언어화로 자기 언어화. 자기 언어화가 너무 이제 길어서 그냥 재구조화 이런 식으로 그 독해 이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언어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요약과 정리를 먼저 잘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독서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은 뭐가 있을까? 어휘 정도? 독서에서 필요한 건 사실. 근데 어휘는 모든 거의 배경 지식이죠. 어휘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 그럼 사실 요약하기도 힘들어요. 자기 언어 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럴듯한 언어로 요약하려고 하지 마라고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잖아. 그냥 문학 읽으면 야, 얘 좋은 것 같아, 슬픈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화난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로만 하라고. 알겠지? 그러면서 어휘가 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휘라는 게 머릿속에 그 어휘 포켓이 있대.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더라. 그 포켓이 비어 있는 거야.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수집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수집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수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찾아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찾아볼 때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휘 보는데 그 동음이어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어휘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좀 힘주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은 있죠. 자, 그 독서 이제 문학은요. 문학은 이게 두 가지 다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학 개념어가 있죠. 그래서 문학 개념어는 누누이 강조하는 거, 뭐 화자는 뭐냐, 정서에 대한 거 뭐냐, 그리고 표현법, 특히 여기 표현법이 많이 들어가지. 뭐 시상전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고, 이미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고. 자, 그러나 문학을 우리는 표현법만 알아서 되니? 아니, 오히려 더 이게 더 강조되잖아. 뭐가 더 강조돼? 문학 독해. 그럼 문학 독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다만 오늘 이제 고전소설을 좀 다룰 건데 고전소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독해 방법을 알아는 얘기예요. 방법이 어느 정도 큰 틀로 내게 되어 있어야 된다. 자, 화법은요? 뭐가 개념일까? 화법은? 자, 화법에서 그 말하기 상황을 주기도 해요. 말하기 상황. 화법에서 말하기 상황이 개념이에요. 그럼 자, 화법에서 말하기 상황이 뭐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혼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강연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연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연, 발표, 연설. 근데 이거는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대화. 근데 대화라는 거에서 우리가 뭐 토론, 토의,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기 어떤 상황을 주면서 그 상황에 맞는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개념을 잘 공부를 안 해놔. 근데 저는 이 개념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개념이 있으면 화작이 부스터가 달린다. 그리고 목적까지도 알아야 돼요. 목적은 유형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강연 발표는 정보 전달이지만 연설은 뭐예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생회장 후보자 연설을 했잖아. 뭐 해달라는 거야? 뽑아달라고. 그건 뭐니? 그게 설명이야, 설득이야? 그렇게. 그렇지? 설득. 그래서 얘네들이 설득이에요. 얘는 설명. 그래서 목적에 따른 유형을 우리는 좀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 말하기니까 장문에서는 뭐가 되겠어? 글쓰기 상황이야. 그걸 우린 좀 어려운 말로 장문 상황. 그럼 장문 상황에서도 뭐에 따라 결정된다가 목적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 대표적인 장문 상황은 뭐가 나왔냐면 비평문, 감상문, 건의문 등등등. 감상문, 건의문 등등등.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비평문하고 감상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수행평가 영역이랑 밀접하게 닿아 있죠. 이런 얘기를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냥 수행평가 쓰고 있지. 의식의 흐름대로. 그리고 초고를 했다면 이제 고쳐쓰기라도 했는데 시간의 압박이 때문에 막 쓰고 그냥 제출하지. 그러니까 수행평가 감점 안 되는 게 용하지만 그러다가는 정확한 공부는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배경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평문은 어떤 내용들이 요소가 들어가야 되냐? 감상문은 그럼 어떤 내용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냐? 건의문은 어떤 내용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냐? 또 뉴스 같은 경우도 있죠. 뉴스는 여기 말하기겠구나. 신문이 있겠네 여기서는 또. 장문이니까 글이니까 그렇지? 신문에는 그럼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냐? 당연히 육하원칙 들어가야 되고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개념어들이 떠올라야 된다. 근데 그런 공부 안 하고 그냥 엄매하기 싫어서 화작으로 가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할 거 많아요. 화법도, 장문도 알겠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오히려 더 애매하게 알면은 애매하게 다 틀려요. 그럼 얘네들을 독해하는 건 없냐? 독해가 있지. 뭘 독해야 돼? 상황 독해예요, 결국.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화작에서 독해할 수 있느냐. 화작은 그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지?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말하기 태도, 말하기 방식, 얘의 의미, 숨은 의미 이런 것들을 되게 대화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 독해라기보다 이거는 분석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분석은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요약 능력이 필요하다. 정리만 해서는 안 돼. 정리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좀 더 독해에서는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 독서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 근데 여기서 내용일치가 거의 아니야. 그냥 이해 문제로 바뀌어. 이해 문제는 뭐냐? 요렇게 했는데 요런 표현을 갖고 이게 맞아? 문학계의 어떤 그 독해 부분이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라고 할 건 내용 배경 지식이라 할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매체 특징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매체 특징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SNS의 특징, 카카오톡 홈페이지의 특징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이퍼링크. 그게 그래서 매체가 다 내년도 그 우리 현재 중3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버려요. 일부러 그냥 빼고 그냥 수업을 안 하더라고. 이미 교육과정이 바뀌어갖고. 매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근데 여기서 매체로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어휘로 낚아요. 어휘로 낚아요. 알겠지? 이 말이 그 말이야? 아리까리한데? 왜? 어휘가 제대로 안 잡히니까. 그러면 매체 역시도 뭐다? 이 상황 독해예요. 상황 독해. 알겠지? 왜냐면 그 매체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그 성취 기준을 보면은 다 화법과 작문을 요소마다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에서는 매체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은 볼 필요는 없지. 그럼 문법은 뭐냐? 문법은 배경 지식이 많아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내신에서는 많이 필요하죠. 그치? 근데 내신에서 많이 필요하지만 요새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그냥 막 그 기억을 누가 많이 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 이해를 물어봐요. 이해를. 문법은.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개념지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지도가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데 그냥 개념지도 없이 문제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들어가면 당연히 문법이 어렵지. 그래서 개념지도부터 이렇게 형성시키면서 수업을 해나가고 3학년 수업을 대부분 그래서 문법은 제가 담당을 해요. 제가. 승훈쌤은 이제 화작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나는 근데 화작을 하고 싶긴 해. 근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건 내가 조금 더 적합하니까. 그래서 근데 내년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법은 방법은 없냐? 아니야, 방법이 있어. 문법도 어느 부분은 방법이 필요하냐면 보기 읽고 그리고 선택지에 우선순위 주는 거예요. 요걸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는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문법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는 틀릴 일이 없어요. 사실. 미안해, 틀릴 일은 있겠지. 있겠지. 개념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압도적이고 내신에서는 이게 진짜 압도적이고 모의고사는 개념이 오히려 없어도 풀리긴 풀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있어요. 어디를 잘 읽으면 여기를 잘 읽으면 문법에서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국어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적 배경 지식 개념과 그리고 방법적 개념은 요 정도가 다예요. 그럼 얘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모의고사에서도 얘네들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대로. 근데 어디가 더 강조가 되겠어? 방법을 강조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약간의 어떤 문학 개념의 표현법. 그리고 얘는 아예 정형화 되어 있어요. 정형화가 무슨 뜻이니? 그래,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모의고사 양으로 승부하면은 어느 정도 실력 느는 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모의고사 뭐 10회 풀면 느니? 20회 풀면 느니? 장담은 못하지. 그렇지? 근데 한 회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면 는단 말이야. 한 회를 풀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2번 나눠서 봤었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내가 방법을 알려주고 그냥 풀라고 했니? 그냥 풀라고 했니?
그냥 풀었지. 네. 그치? 그러면 그 정도의 점수 어느 정도 이제 표준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물론 문법은 다 안 했지만 오늘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는 같이 안 풀 거고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서 앞에 QR이 있는 이유가 뭐야? 입력해보래요. 여러분들 풀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결과값을 이렇게 보고 나서 성적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떨어지면 그건 이제 개별 상담. 아니 그렇게 좀 할까도 생각 중에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개별 상담이라고 해서 내가 뭐가 어려웠니 이러면서 이제 하겠지, 그치? 물 한잔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결국 모의고사 우리 공부는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신을 안 하고 모의고사만 하겠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선택이야. 지금 고3들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국어 영역은 뭐 이렇게 따로 띄워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하나 더 이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강조되진 않아요. 알겠지? 그러나 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푸는 방법, 읽는 방법 중에서 하나 더 행동적 측면도 강조가 되어야 돼요. 잠깐만 프린트 갖고 올게. 행동적 측면이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디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서대로 풀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몸의 체화, 체득, 반응해야 되는 거고 요거예요. 행동적인 측면은.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순서라는 거는 우리가 지문 안에서도 순서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거에서도 필요하지. 1번부터 풀면 안 된다고. 1번부터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 있는 거 뭐? 빨리 풀리는 거 뭐야? 여기 영역에서 1번? 그걸 뭐라고 그래? 화작. 그치? 장문도 빨리 풀릴걸? 생각보다? 화작. 그래서 화법과 장문 몇 문제냐면 1번부터 10번 문제잖아. 화작이. 요거 먼저 푸시고 그리고 문법 나는 자신이 있어요 라면 문법으로 가시던가 저는 좀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니? 문학으로 갈래? 그럼 문학에서도 어디로 갈 거야? 문학에서도 그럼 먼저 나오는 문학? 시? 어떤 시? 현대시가 편하지. 그리고 고전시가 괜찮아? 고전시가 괜찮아? 별로야? 별로야? 그럼 현대소설 가시던가. 알겠지? 네. 그리고 고전 한번 읽어봐. 고전을 해보고 이거 너무 빡친다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독서. 그럼 독서에서는 인문예술 나오고요. 그렇지. 과학기술 나오고요. 사회, 문화 지문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법과 경제가 들어가는 거죠. 인문예술은 뭐가 들어가요? 역사, 철학, 예술, 논증, 논리학. 과학기술은요, 물화생지 플러스 기술의 원리. 알겠지? 저는 과학 좀 했습니다. 해도 배경 지식은 없을 테니. 그래서 글의 어떤 특징들은 좀 있어요. 이런 인문예술의 특징은 뭐냐, 사회문화의 특징은 뭐냐, 또 과학기술의 특징은 뭐냐, 이 특징 정도가 우리가 캐치가 정도 되는 거고 결국 독해지.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각 지문마다 특징 정도. 이런 특징 정도를 여러분들이 몸에 섭렵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학 먼저 풀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생윤도 하시고 뭐 사회문화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인문예술 정도에서 배경 지식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칸트 나오고 뭐 플라톤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학 먼저 푸신 분들은 독서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분 정도 남았잖아. 그러면 한 지문 하기도 좀 헷갈릴 때 그때 이제 독서 하는 거지. 남은 시간 라스트 10분에서는 그때는 이제 문법을 하는 거죠. 독서 다 이제 다른 지문 하기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문법 몇 문제? 5문제. 그럼 문법도 얘들아 순서가 정해져 있어. 지문형부터 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한 문제씩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런 것부터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측면, 방법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고. 자, 잠깐만요. 자, 해봅시다.
가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뭐 지문을 먼저 봐야 되냐, 문제를 먼저 봐야 되냐, 뭐 논란이 있지 않냐? 모의고사 보면 수능 보면 그래? 그게 왜 논란이야? 그게 왜 논란인데 뭘 먼저 하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응? 도대체 뭐 그런 걸로 막 뭐 시시껄렁한 얘기들 내가 보기엔 되게 시시껄렁한데 되게 중요하게 수험생들 생각을 하더라. 아니 문제 먼저 봐도 되고 지문 먼저 봐도 되지. 단 지문을 먼저 볼 때는 어라? 요거 중요해 보이네? 이런 체크가 돼야 되고 그럼 문제를 먼저 볼 때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독해를 하는 방법이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 알겠지? 어우 딱 지금 시작했는데 축하한다. 그래. 자 그러면 방법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방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체크를 할게요. 초록색 계열으로. 알겠죠? 그럼 먼저 자 여기가 화법이라는 건 알겠지? 화법은 쓸 필요 없고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 강연. 강연이라는 단어를 보고 딱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강연은 설명이야 설득이야? 설명할 거야. 그럼 설명의 목적은 뭔데?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을 해서 이해를 높여줄 거란 말이야. 그럼 강연은 또 누가 하는 거야? 전문가. 전문가가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실 강연의 어떤 그 유형적 개념이에요. 끝. 뭐 발표나 강연은 별 차이 없을 거니까. 자, 그럼 문제 유형을 한번 또 보고 들어가는 거 좋죠. 첫 번째 유형은 말하기 방식. 그럼 말하기 방식은 내용일지 문제니? 아니야. 이 사람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행동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서 우리가 핵심에 해당하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게요. 자, 1번 선택지 핵심. 시작하고. 아니, 하나 더. 오케이. 이 정도로 밑줄 쳐주면 되지. 핵심 문구가 눈에 들어오면 이거는 바로 판단되겠죠. 두 번째는 이용과 견해를 견해를 인용해서 설명. 설명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지워야지. 야, 설명이 지금 우리 강연이라는 거 아는데? 야, 강연을 아는데 설명하기라는 걸 아는데 이거 설명 중요해? 안 중요하지? 거봐. 자, 3번. 또? 수준 조절. 야, 수준 조정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낮춰. 아니지, 반대도 있겠지.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없어. 보통 그런 경우는 없어? 아, 그러니 얘들아, 참새, 이러면은 여러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돌아가고 싶어? 아, 과거를 회상하게 돼? 과거를 환기하게 돼? 알겠어. 자, 4번은? 질문에 답. 그럼 청중 질문도 있어야 되고, and 답도 있어야 돼. 그치? 그럼 궁금증 해소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건 핵심이 아니야. 아니지. 5번은? 바라는 바를. 야, 마무리가 마지막 예상. 자, 바라는 바를 조금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 요청? 요청 또는 뭐 권유. 뭐 이모 이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야? 식물. 식물학자구나. 그치? 그럼 식물학자가 바라는 바가 뭐가 있을까? 환경보호. 응? 환경보호. 환경보호? 뭐 그럴 수도 있고. 식물학자라긴 좀 그렇고 저희 외삼촌이 시인인 거는 내가 얘기했니? 예. 여러 번? 예. 시인인데 그럼 시인의 본업은 시인일까? 아니야. 우리 외삼촌은 농업 하세요. 농업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나 외삼촌이 그래서 나 이렇게 외삼촌이랑 길을 갔자 여러 번 걷잖아. 어릴 때부터. 예. 아니 나는 길을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데 웬 우리 외삼촌은 이렇게 식물에 나뭇잎을 보고 거기 씨앗이 있잖아. 그럼 씨앗을 따서 주머니에 넣어. 그래서 그 씨앗 박물관을 만드셨어. 그렇게 모아갖고. 그럼 이게 식물학자는 그럼 뭘 바랄 수도 있을까? 나는 이제 내 배경 지식 안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나는 그냥 읽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환경 보호해주세요라고 하겠지만 사실 배경 지식이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볼까요? 여기서 뭐 하는지? 환경이 궁금한 식물이 의미를 찾아보는. 그러면은 찾아보세요. 그럼 이거는 요청 바라는 바니? 네, 좋겠습니다. 하니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바라는 바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 아닐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이제 엄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여. 야,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표현에서 get을 쓰냐면 1학년 때 1학년 때 안 했구나. 시제 표현을 제대로 안 했구나.
엄매에서 저 get은 첫 번째 추측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 다짐 있고요. 세 번째는 바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럼 뭐 어느 정도 나는 힌트는 다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자, 3번. 자, 강연을 들으면서 한 메모입니다. 그럼 메모 왜 할 거야? 중요하니까. 자, 문제 의도를 받아. 중요? 요약. 요약한 거지. 그치? 뭐를? 강연이 요약된 거예요. 근데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강연하기 전에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게 하나의 뭐로서 글 쓰기 전에 뭐 해야 돼? 목차? 목차를 이렇게 쭉 쓰는 거 뭐라고 해요? 모짝이라고 하지? 오케이, 이거 개요예요. 그러면 봐봐. 학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분류에 속하겠지. 그럼 얘들 이런 내용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네. 그러면 자, 그냥 지문으로 들어가기보다 문제 유형을 보니까 아, 메모할 때 개요가 우리가 드러난대.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읽는데 속도가 더해지냐 아니면은 더 오래 걸릴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개요를 내가 아는데 속도가 더 오래 걸릴까 하면 왔다 갔다 나오고 시간이 더 걸릴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아, 선생님 저는 이거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약간의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응용할지 아는 사람들은 그래? 이거 있을 거야? 학명 없으면 문제가 있어? 가서 찾으려고 하겠지.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읽으면서 요약하는 거예요, 사실. 읽는 순간 요약. 그래서 읽는 순간 정리 요약은 이건 독해력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되는 사람들은 화작가시면은 이제 뭐 날개를 달리듯이 할 거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해서 나는 찾는 거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화작에서 아마 중간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언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밑에 우리가 선택지에서 핵심만 비춰보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판별을 해줘야 되는 내용일까 아닐까? 아닌 것 같아. 왜? 없으면 문제가 있다.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판별을 우리가 안 해줘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어디가? 요 부분. 이게 효과예요. 효과 사실. 또는 이 사람이 수용을 했을 때 우리가 청중평가 문제하고도 연결되죠. 청중평가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뭐라고? 그 문장을 요약해버리면 된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얘기했어?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하면서 우리가 학생들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좋게 바라보고 있구나. 아, 이거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구나. 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청중평가 문제, 그래서 효과 또는 뭐 효용 이런 것들을 요약하시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찾고 여기에서 요약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 문제는요, 강연 계획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개요 문제죠. 그쵸? 그럼 자료 제시 문제가 안 나왔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료 제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서 청중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청중들을 분석을 해야 되니? 수준에 맞춰주려고. 그럼 수준에 맞춰주려면 뭐 해야 돼? 어휘 또는 배경 지식 그리고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럼 자, 관심이 적을 거야. 그리고 목적을 궁금해할 거야. 그리고 지식이 부족할 거야. 그리고 관계를 모를 거야.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거는 세팅된 값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청중들의 모습이거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계획에 반영을 할 거야. 요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여지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강연 계획에서 자, 그러니까 관심이 적을 거니까 뭐 할 거래? 익숙한 소재의 예시. 여기가 핵심. 이줄 하나 쳐놓고. 그럼 목적은 뭐래요? 붙이는 방법? 알려주기. 설명하기네. 그치? 강연이니까. 그럼 이명법의 개념. 이명하니까 요새 내가 앓고 있는 질환 같다. 이명이 들려요, 내가 요새. 근데 이명법이 뭘까? 아는 단어니? 모르는 단어니까 나도 몰라. 그럼 우리도 몰라. 그럼 개념이란 건 뭐야? 그 뜻.
됐지? 그럼 제시하고 end야 end. 하나 더. 정보 제공. 알겠죠? 이거 end예요. 이어진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 기준. 이름을 표기하는 기준. 그럼 이게 나왔는지. 다섯 번째는 우리말을 덧붙여. 이제 자료 제시 문제가 하나 나오긴 하는구나. 뭐에 뭐? 라틴어 표기에 플러스 우리 발음. 그래서 자료. 그러니까 자료 부분을 읽을 때는 이런 거는 연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고, 혹은 그냥 들어갈 때도 여기서 지금 개념 정리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상황을 요약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요약하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화작을 가시더라도. 그럼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순서는 그 관계는 없어요.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장문으로 가길 바래요. 저는 맞춤법은 바래요가 아니라 바라요인데, 여러분들은 장문으로 가길 난 바라요. 알겠지? 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어디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말하기 상황, 장문 상황 나올 거라고. 그럼 장문 상황 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한번 빨간색으로 비추쳐보자. 뭐 할 거래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치 소개를 소개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소개하는 거니까 뭐 정보 전달인가? 설득인가? 이렇게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하자고? 확실히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어떤 거 같아? 설명하기 같아? 설득하기 같아? 근데 하나 도 있어. 야, 설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득하면 안 되냐? 아니야. 설명을 다 해놓고 뭐 할 수 있어? 약간의 설득을 해도 된다. 알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겸해서 나오지 않나. 그럼 바람직한 소비생활, 이게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또 여기가 목적이고,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주제, 목적, 독자, 매체가 이 장문 상황과 연결되는 계획하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화되진 않고 이걸 반영해서 글을 읽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자, 장문이잖아. 문단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처음부터 읽으면서 요약할 수 있게끔 한번, 읽을 때는 읽으면서 바로 요약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는 읽고 읽은 데까지만 요약,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행동 반응이 나와야 돼. 그냥 눈으로 쓱 보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밑에 8번 한번 문제 보자. 이 8번 문제 유형은 뭘까? 이게 초고잖아요. 초고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처음 쓴 글. 그럼 처음 쓴 글을 위해 떠올린 생각은 뭐라고 우리가 읽으면 돼? 두 글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강연을 위해 계획했대요. 초고를 쓰기 위해서 생각했대요. 무슨 문제냐면 개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거 찾으라는데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아예 없어. 응? 아예 없어. 아예 없으면 그냥 걔는 반영되지 않은 거지. 근데 두 번째, 있긴 있어. 있는데, 자, 이제 밑에 가서 핵심을 한번 보자. 있는데, 1번, 특정 용어 분석. 자, 특정 용어 분석하면 밑에 의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니 없니?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효과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효과란 말이야. 그럼 2번, 경험을 언급하면 흥미가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생길 수 있지. 3번, 미닝아웃? 뭔지 모르겠어. 제시했어. and? 그럼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형태를 제시하면 이해가 되겠니 안 되니? 되겠네. 그럼 이거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니까 어떤 설명하는 말하기가 맞겠다. 설명하는 글쓰기가. 4번은 가치 소비에 대해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뒤에 봐봐. 효과. 그래,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안내 내용이라는 거야. 안내 내용. 우리가 글을 쓸 때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런 문장들. 5번은요.
야, 의라는 어휘 문제다. 요 어휘는 얘들아 처리 한번 해보자. 의 무슨 뜻이야? 의. 빨리 의.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좋은 점. 뭐 셋 중에 아무거나 기억해주면 된다고. 그럼 가치 소비를 했을 때 좋은 점, 이런 의미가 있어. 나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떤 부탁의 당부말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설득하려는 조금의 당부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자, 아예 없는 걸 찾아줄 수도 있고요. 있는데 뭐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얘들아, 이런 문제는. 오케이? 요 개요짜기에서는 아예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는 이게 나와요. 2학년 때까지는. 근데 3학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3학년 화작할 거잖아. 할 때 아예 없는 걸로 찾아주면 안 돼. 다 있어. 근데 효과가 달라져. 그래서 효과에 대한 얘기가 되게 심도 있게 들어가요. 파고들어요. 그때는 어휘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판별되기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내용 요약하면 돼. 얘들아, 개요라는 거는 요약이야. 문단 요약이야. 문단 요약. 그래서 문단 요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선택지에서 이미 걸러져. 안 어려워. 자, 5번. 조건을 제시한 고쳐쓰기 문제지. 첫 번째, 글의 흐름을 고려할 것. 뭐야, 흐름이 어땠는데? 그럼 어딜 보란 얘기야? 앞문단 확인. 알겠지? 두 번째, 서리법, 비유법. 2번, 3번. 그럼 자,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서리법은 빨리 찾아보자. 서리법은 어디서 찾으면 되니?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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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벌써 끝났네? 세 개 중에 하나겠지? 네. 비유법은 얘들아, 비유 안에 들어간 거. 자, 문학하신 분들을 얘기해보자. 비유 안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의인, 중의, 풍유까지. 중의, 풍유는 근데 잘 얘기를 안 해요. 풍유. 풍유라는 거 뭐야? 풍유. 여기 풍유 잠깐만 얘기하자. 우리 고전에서 풍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뭐 풍모시기. 뭐가 있어? 풍자. 또 풍류를 즐겨라. 이런 것도 있지. 또 없어? 풍속. 이런 것도 있지. 다 들어봤어? 네. 응. 야, 풍자가 그건 뭐야? 바람 품밖에 맞아. 바람풍이야. 야, 근데 이렇게 바람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바람이 직접 부는 건 풍 맞지. 근데 야, 문학에서 이 풍은 뭐냐면 그 바람이라고 한 거는 시대적 바람이에요. 시대적 바람. 그래서 시대적 모습이에요. 막 이렇게 바람이 부는 문화의 모습. 문화의 모습. 우리가 뭐 풍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시대의 모습을 지켜야 돼요. 어떤 문화유산들. 야, 풍류를 즐겨야 돼요. 그럼 그 시대에 뭐야? 즐거움을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야, 옛날 우리 고전에서 나오는 또는 시조에서 나오는 그 풍류하고 우리의 풍류하고 맞냐 틀리냐? 다르지. 왜? 우리 풍류는 뭐니까? 게임하고, 또 뭐 어디 뭐 영화 보고 이런 게 풍류잖아.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풍류는 뭐야? 놀러 가는. 놀러 가고 또 시 시 짓고 또 노래하고. 노래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야, 이제 풍이라는 개념은 좀 잡혔어? 그럼 야, 풍자는 뭔데? 비꼬는 거. 그래서 이 풍자에서 이 풍자는 그런 시대적 모습에 대한 비판이 풍자라고. 풍류는요, 시대적 모습에 대한 유흥, 즐거움. 풍속은요, 그때의 문화. 그럼 여기서 보자. 풍유, 이 풍류 아니야. 야, 풍류와 풍유 달라. 그럼 풍유는 뭔데? 유가 뭐야? 비유. 그럼 이때 풍자는 뭐야? 시대적 모습에 따라서 비유하라고. 그럼 그때 시대적 모습에 따라서 비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속담. 그 시대의 모습이잖아. 또 격언 또는 그 당시 유행어,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 그래서 풍유법이라고 한 거는 그 시대에 맞춰서 속담이나 격언 이것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풍유법이라는 단어가 진짜 학력평가에서는 가끔 나와요. 수능이나 거기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야 찾는 김에 우리 비유법도 찾아보자. 자 그럼 어디에서만 찾으면 돼? 1번, 2번, 4번에서만 찾으면 되지. 그리고 제가 야 왜 2번부터 찾았겠냐? 여기 서리법 2번이라고 달아놓고선. 찾기 쉬운. 그래 이게 찾기 편해. 이게 제일 이지하단 말이야. 어디만 보면 됐어? 그 문장부. 문장 부호? 그것도 그렇고 우리 또 이제 문법 할 친구들한테 얘기하자. 무슨 어미? 연결어. 종결어미. 종결어미 중에서도 무슨 어미? 의문형. 그쵸? 그럼 이건 의문문이네? 야 의문문인데 우리가 의문문이 세 가지 형태인데 혹시 아는 사람? 야 저녁 먹었니? 이거 대답으로 분류하는 그거. 정답 그래 저녁 먹었어? 예 아니오랑. 그러니까 뭐야 예 아니요 대답하는 게 뭐야 판정 의문문 아, 간접 의문문 부가 의문문 영어 아니야? 영어 아니야? 판정하라고 대답해줘. 야, 저녁 먹은 사람? 뭐 먹었어? 저 치킨. 라고 나한테 뭐 해줬어? 구체적으로 말. 뭐 해줬어? 구체적으로 제가 뭘 설명 의문문. 근데 이게 의문문이지만 야 아닐까? 이거는 의문문 아니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해. 그걸 뭐라고 하지?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문문의 형태에서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라는 단어 뭐야? 수식하는 사는 말. 말. 그럼 수식하는 말이라니까 다른 말로 뭐야? 꾸며 주는 의문문. 그럼 서리법이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표현법에 대한 개념법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본다? 종결 의미를 볼 것이다. 그럼 벌써 세 개가 갈린다. 몇 초 걸렸니? 얼마 안 걸려? 얼마 안 걸리지. 그치? 야 그럼 비유법도 찾아보자. 첫 번째. 의지. 두 번째. 몰라? 없. 네 번째. 마음의 거울. 오케이. 그럼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어느 정도 내가 벌써 다 추려줬네. 야 이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냐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방법을 설명하는 거냐 그게 그거잖아. 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사회문화 선택한 사람? 사문 선택한 사람이 이게 그 나중에 표 제시, 자료 제시 문제가 맨날 어렵대. 왜 어려워? 분석을 안 하니까. 이거는 분석을 해야 돼요. 자료를 분석하세요. 분석은 우리가 그 장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분석이라고 하지 않고 자료 선별이라고 해요. 선별. 선별. 근데 요거는 제가 어떤 맥락에서 풀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할게요. 내가 이 자료를 갖다 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더 쉽게 설명하거나 내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주장이라고 해보자. 난 주장을 했어. 자 오늘 수업은 12시까지 라는 주장.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반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뭘 대보세요? 근거를 대보세요. 니들 1학기 점수. 나는 데이터잖아. 그치? 데이터잖아. 이건 숫자란 말이야. 수치란 말이야. 근데 좀 전에 누가 얘기했니? 이유 대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근데 이유라는 게 뭐야?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 거기서부터 어디로부터? 근거에서부터 시작된 너의 이치, 생각을 대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는 얘들아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구분 안 하지. 근데 화작할 거면 구분해야 돼. 왜냐면 야 주장을 할 거란 말이야. 내가 글 쓰는 글에 이 자료를 갖다 쓸 건데 자료는 뭐라고? 근거라고. 그러면 이유가 뭐가 돼?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료 1에 대한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자 그럼 핵심에 해당하는 밑줄 칠까 1번. 구체적 수치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숫자가 나오니까 구체적 수치지. 더 중요한 거. 우리 학교 학생들 인지도. 인지도라는 게 뭐야? 지도? 사람이 만든 지도? 아니지? 인지하는 정도.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야, 1번 한번 가져볼래? 가치 소비 알고 있나요? 수치 제시했지? 안다 모른다가 인지지? 그럼 얘는 야 이거 미안한데 나 지문을 안 보고도 지금 1번 선택에 대한 판별은 여러분들이 됐을 거예요. 그쵸? 안 알려줌. 알겠지? 정답은 지금 안 할 거야. 2번 봐봐. 실천사. 기업 실천 사례지? 네. 누구 고려해서?
같이 소리를 그럼 2번 자료 한번 봐봐. 분석해봐. 아우 기사네. 그럼 기사는 자 기사는 문장마다 여기 방법에서 자, 이 기사는 문장이잖아. 문장마다 요약했어요. 우리 청중평가 문제에서 문장마다 요약했듯이 문장마다 요약하세요. 어떤 말로? 자기 언어와. 예를 들어볼까? 1번. 비싸더라도 환경 있다. 그치? 아 이런 사람이 있다. 있네. 비싸도 한다. 그래서 그 기업 반영한다 안 한다? 기업도 고려한다. 마지막 문장은 그닥 안 중요해? 아니지. 되게 중요하지. 이게 뭐야? 그렇게 했을 때에 효과 좋아진 거 내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그렇게 했을 때에 얘들아 좋은 점, 가치가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거. 이거 의미 있지 않아?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우리가 무슨 말로 했어? 두 글자? 의. 야, 문장마다 요약해야 돼. 그럼 2번 선택지도 어느 정도 판별되지 않았을까? 난 모르겠네. 자, 3번도 전문가 인터뷰인데 글이지? 그럼 글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문장 오케이, 문장마다 요약. 첫 번째. 강요 자, 여기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나좀 변질되면 침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얘기. 그 다음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는 강조하는 거지. 안 좋지만 but 어떻게 하라고? 긍정적 긍정적이니까 지향해 하래 말해? 지향해 그래도 해 라고 한다면 3번 선택지의 핵심은 부작용 부작용 나와 안 나와? 모르겠어요. 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 자료 2번과 자료 2번 아까 우리가 문장이 두 개로 나눴었지. 자료 3번도 당연히 문장으로 나눴어요. 내용 단위가 나뉘어. 이렇게 내용이 나뉘어. 그치? 문장 단위로 나누는 거는 적어도 여기 2번 선택지는 3개의 내용이야. 3번 자료는 2개의 내용이야. 근데 걔네들을 여기서 갖다 쓰니 안 갖다 쓰니? 갖다 쓴다. 야, 심지어 2번은 몇 번 썼어? 3번 썼지? 문장 몇 문장이었는데? 2번, 자료 2번 문장. 세 문장이었지? 그래, 3개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나씩 물어볼 수도 있다. 청중평가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이렇게 갖다 쓰는데 그 이유란 건 뭐라고? 생각. 그 생각이 맞니? 틀리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작에 대한 미안해. 앞에 거 빼먹었잖아. 자, 봐야 되는 거 1번 기사예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장문이 먼저 나왔어요. 자, 장문인데 기사라니까 신문기사지? 그럼 신문의 어떤 배경적인 특징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요게 뭐냐면 표제, 이게 부제. 그리고 표제, 부제 다음에 전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아니야. 앞에 놓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문이에요. 그러면 전문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쓸게 OW1H가 나와야 돼요. 육하원칙. 육하원칙이 다 안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가 뭐라고? 본문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읽어주면 되고, 그러면 자, 신문기사의 원칙, 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주면 되겠네. 신문기사 읽을 때의 태도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도 중요하겠지? 자, 그리고 나에서는요, 회의예요. 우리 보통 이제 회의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토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좀 나눠봅시다. 토론, 토의 설명했었죠? 예. 토론은 뭐다?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찬성과 반대가 싸웁니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별로 전쟁을 해야 돼요. 물러서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물러서면 안 돼. 알겠지? 경쟁하는 말하기야. 토의도 토론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토의 토론 구분하니 안 하니? 잘 안 하지. 야, 토의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싸우고 있지. 네 말이 틀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토론해보자 하는데 갑자기 의견이 합치됐지. 일상생활에서는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러나 토의는 자, 의견을 웩. 이게 웩이 뭐야? 토해내는 거, 말하다. 알겠지?
그럼 의견이라는 건 자유로운 거. 그래서 뭐 할 건데? 의견을 통해서 뭐 할 건데? 베스트 방안. 자, 근데 그러면 무조건 토의해야 되냐? 설명할 때 토의할 거냐? 언제 할 거야? 뭔가 미션이 있지 않을까? 미션? 그럼 미션부터. 무슨 미션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도 한번 보자. 학생자가 지시를 활용하는 이게 미션이겠네. 그치? 빨간색으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토론 같은 경우는 논제라고 하고요. 토의 같은 경우는 의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자, 더 쉬운 말로 바꾸자. 주제. 됐지? 토의 주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자, 회의예요. 그럼 베스트 방안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얘기할게. 자, 베스트 방안이 확정되는 거에 체크하세요. 뭐 밑줄 치거나. 알겠지? 자, 그리고 학생일과 학생이가 치열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어.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로 보고. 야, 그럼 베스트 방안은 뭐 하나만 있겠니? 학생자 실시 방안은 뭐 하나만 있겠어? 사용 안 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사용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세부적 내용마다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 내용마다 단락을 나눠주세요. 자, 요렇게 행동 양상이 여러분들이 좀 나와야 얘는 요약할 필요는 없어. 우리 토의 같은 경우는 체크만 해주면 되거든. 자신의 말로 바꿔줄 것도 사실 없어. 그냥 단락 나눠주고 요약해주면 돼. 아니, 체크만 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녹화해낼 테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야, 글쓰기 계획이지. 그럼 이거 못 자라는 얘기야? 개요자기. 개요. 그럼 여기서 반영된 것만 찾으라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가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글을 요약해서 여기서 맞춰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먼저 갖고 가서 읽어도 되고. 문제는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기 태도네요. 그럼 말하기 태도라는 거는 얘의 어떤 액션이 밑에 요거는 항상 지문을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알겠지? 선택지 무조건 이렇게 가로 안 쳐져 있으면은 낚여. 그럼 말하기 태도가 긍정적 반응이냐? 1번. 2번. 되물으며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이거 이해 정도 확인이라고도 많이 나와요. 이해 정도 확인.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많이 나와. 3번은 야, 이해 안 되니까 추가 설명해줘. 4번은 취지 확인. 네가 한 말 이거 맞아? 이게 비슷해요. 2번하고 4번하고 내용이 사실. 5번 요약하고 정리한다. 이거 다른 말로 진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좀 기억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화작에서 막 3개씩 틀려놔라. QR코드 입력했는데. 그럼 화작 가지 마. 글쎄요, 뭐 원래로 자, 맥락을 고려할 때 가를 읽고 나를 참관한 학생. 어우씨, 이거 뭐야? 그럼 이제 참관한 게 끝이 아니라 학생이 보인 반응이지. 네. 그럼 가에서는 뭐였어? 신문. 여기서 뭐였어? 회의.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야, 기억 부분을 보니까 요 조사 결과는 요거와 요것을 취합한 것이 겠군. 이 겟의 느낌은 뭐라고? 추측이지만 그 추측의 근거를 우리는 기억도 보고 여기도 봐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일치 문제처럼 좀 풀어주는 느낌이고 이해 문제처럼. 자, 기사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를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독자를 고려해서 그럼 밑에 볼까? 요것도 우리가 한 문장 단위로 어떻게 하라고요? 요약량. 그치. 요거 방법 요약을 하시면 돼요. 문장 요약을. 근데 문단처럼 보이지? 그럼 문장 요약을 했는데 몇 문단이야 지금? 네 문단. 네 문단이네. 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럼 틀린 거 몇 개? 1개. 맞는 거 몇 개? 3개. 4개. 근데 몇 문단? 네
오호. 자, 힌트는 다 좋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연습이 모의고사 연습이에요. 이게 수능까지 직결된단 말이야. 근데 맨날 그냥 문제만 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풀고 안 늘어. 그럼 진짜 안 늘어. 알겠지? 자, 문법도 할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지문형 문제거든. 야, 문법 문제 풀더라도 지문형 문제는 항상 언제 풀어요? 네, 라스트예요. 알겠죠? 네, 초록색 라스트 패스. 알겠지? 자, 여기 13번은 핵심 개념 누구?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 그럼 보기 분석, 우리가 보기 분석하라고 했지? 뭐가 있다? 교체가 있다. 그리고 탈락이 있다. 그리고 축약이 있습니다. 까지. 알고 있는 개념이야? 기억나? 작년에? 대충 대략? 그래, 알았어. 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의문의 개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럼 위에다가 한번 써보자. 야, 교체가 되면 변화 있어, 없어? 선수 교체하면은 한 명 나가면 한명 들어오니까 없지? 탈락은? 마이너스. 축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왜? 합쳐지는 거니까. 첨가는? 아, 됐네. 그치? 야,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개수 변화 정리해볼까? 오씨, 그래? 야, 이거는 몰라도 풀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야, 여기만 딱 집어줄게. 야, 어디가 바뀌었냐, 얘네? 여기가 바뀌었지? 아, 빨리 똑같이 해놔. 야, 똑같이 해야 돼. 아, 어딜 봐야, 야, 그럼 의문의 변동을 다 까먹었는데요? 까먹어도 된다고 했지, 모의고사는. 봐봐, 요거. 그럼 어디랑 비교? 여기랑 비교.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맞는지 생각.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지 생각. 벌써 답이 나오지. 이건 아니라는 걸 보이지. 그럼 자, 여기서는 야, 얘 어디 갔어? 여기 없지? 그럼 얘가 일어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지? 맞니? 아니면 넷 중에 하나니? 그리고 하나 더. 얘가 달라졌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해? 교체라고 해? 그래. 벌써 답을 얘기하네? 야, 그럼 교체되고 탈락됐으니까 하나가 줄어들었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몰라, 나는. 알겠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맞추면 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었네? 그럼 이거는, 자, 축약된 거야? 교체된 거야? 모르겠다. 근데 우리 축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축약되면 하나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모르겠네. 자, 물약은? 아, 선생님! 보여요. 하나가 추가됐어요.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다 낚이지. 네. 자, 여기서는 비읍과 히읗이었지. 근데 여기는 비읍 어디 갔어? 얘는 갑자기 왜 피읍이 나와?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축약이 맞나? 그때 이런 결과값이 나온 게 맞나?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낚을 부분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치? 선택지가 우리한테 하나를 낚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분석이 되시면 엄매한 게 맞아. 이게 눈에 보이잖아. 안 보이냐? 야, 뭐 이렇게 보면. 자, 밑에 4번, 14번. 요거는 이제 사전 활용하기 문제라고 해서 사전 활용해서 뭐 할 건데 유의요, 반이요, 요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동음이요, 다의요, 이런 얘기들로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가늘다 안에서의 요런 차이는 다이어고, 그렇죠? 여기서도 다이어고, 여기서도 다이어죠. 의미가 다양하다고. 그럼 의미가 다양할 때 제가 이거는 어휘 문제, 이제 여러분들 독서 어휘 문제 풀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독서 어휘 문제는 속성까지 생각해 주면 되거든. 우리가 다이어로 설정되는 이유는 속성이 달라서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가늘다를 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하나씩 봐도 돼. 알겠지? 선택지 하나 보고 밑에 이렇게 보고. 그럼 가늘다는 얘들아,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이건 뭐야? 물체의 지름. 요거 한번 밑줄 쳐주고.
자, 2번에서는 두 번째 뜻에서는 약하다. 자, 이제 속성을 부여해 볼까? 얘들아, 물체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 속성이니 추상적 속성이니? 약하다는? 오케이, 이거는 추상적 개념이지. 요렇게 우리가 의미를 좀 판별해 주는 게 좀 중요해요. 의미 볼 때. 그럼 그런 의미로 밑에 굵다도 한번 볼까? 뭐가 길어? 자, 여기서도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서 긴 것 같아. 그럼 밑에는 부피가 크다. 선생님, 이거는 둘 다 구체적이지만 다르지. 뭐가? 길이냐 아니면 야, 부피는 우리가 1차원이야, 2차원이야, 3차원이야? 3차원이잖아.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돼. 1번은 두껍다. 1번은 두께. 2번은 자, 높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규모, 집단의 규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속성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다이어적인 문제고요. 뭐 본 김에 우리 저기 가서 어휘 문제 하나만 보자. 어휘 문제 내가 어디다 꾸역꾸역 넣었는데. 오케이. 32번 문제. 야,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휘 문제는 꼭 풀어내야 되죠. 자,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말은 요거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면은 일단 A 가서 보자. 얘들아, A라는 건 뭐야? 추정이지. 근데 이것만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방법이다. 추정만 보면 안 되고 뭘? 앞뒤. 무엇을 추정해? 범인을 추정하다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범인을 추정하다. 알겠지? 그럼 이 느낌을 가지고 밑에 가서 봤을 때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우리는 추정으로 볼 것이냐. 자, 답이 딱 분명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좀 더 볼 거예요? 그러면 추정이라는 단어는 뭐야? 범인을 추정한대. 추측, 정. 범인을 어떻게 할 거야? 추측해서. 네가 범인이지. 그래, 정하다의 정자 아닐까? 라고. 이게 한자어라서 그래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 한 글자의 뜻이 있다 없다? 한 글자마다 뜻이 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어휘를 볼 때 이렇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따려서 그 의미들을 설명해주는 이유가 한자어라서 그러거든? 근데 밑에 봐봐.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풀어서 주는 느낌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낌을 얘기한다고? 그럼 정하다의 정자는 느낌이 있어 없어 여기에? 없지? 그럼 나는 모르겠어. 자, 2번 보자. 채취한데 뭘 채취할 거야? DNA를 채취하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유의어로 바꿔보자. 야, 채취라는 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자. 추출? 뭐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자, 2번 가서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추출했어요. 채취했어요. 연결되는 거 같니? 안 됐니? 여러분들의 어휘력. 맞다 틀린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3번. 야, 차관이 뭐야? 차관 자체가 어렵다. 차관. 뭘 차관했어? 법은 이 점에서 차관하여. 그럼 이 점에 이것을 차관하여. 차관이 뭐야? 그럼 밑에 봐봐. 차관하여, 떠올려요. 그러면 실말리를 떠올라요. 연결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 4번. 특정. 염색체 내의 위치가 특정. 또 정자 나오지. 무슨 단어니? 이건 되게 어려운 단어야. 몰라? 특정. 특별히 지정. 이거 바로 줬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범죄수사에서 그런 게 나와. 용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용의자는 뭐니?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되는 사람을 특별히 정하였다. 야, 너지? 이렇게 특별히 정했다, 특정했다 이런 말 많이 써요. 5번. 정밀하다. 이건 뭐야? 정밀하다. 분석을 정밀하게 하다. 정밀이라는 단어는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이건 너무 쉬운 단어니까 벌써 느낌은 왔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38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좀 전에 우리가 그 사전 활용량의 다이어 문제예요. 좀 전에 32번 문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 유의어 관계고, 얘는 다이어 관계예요. 똑같은 서술어가 쓰였지만 그 다이어가 의미하는 거 많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속성을 한번 부여해 보라는 얘기야. 속성.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제 서술어 자릿수인데 아직 우리 서술어 자릿수를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유의어 대체도 가능해. 서술어 자릿수, 유의어 대체 혹은 속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휘 문제는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요새 많이 틀리더라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 맞아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있네. 2개 정도 헷갈릴 거거든. 그때는 뭐까지 써라? 속성까지 생각해봐라. 속성은 뭐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거냐, 아니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냐. 근데 구체에 있어서도 감각적일서도 시각적인 거냐, 청각적인 거냐, 후각적인 거냐, 또는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런 것들이 다 속성이에요. 그런 차이로 우리는 다이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다시 앞에 가면 중세국어가 한 문제 남아있을 텐데, 중세국어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한 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이 나는지 한번 풀어보시고, 기억 안 나면 그냥 패스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학이 나온다고 우리가 풀지 말고 어디를 가시라고? 현대시. 현대시 어디 있을까? 빨리 찾아보자. 현대시까지만 하고 좀 쉽게. 현대시 얘기했어. 네, 맨 마지막이에요. 보통 현대시가 마지막 장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딱 들어가기가 편해갖고 보통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 문제도 많이 안 주고. 그럼 자, 이제 문제 유형부터 한번 보자.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밑에 밑줄 한 번만 쳐볼까? 1번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은 시상전개지. 그래서 이게 문학 개념어예요. 표현법. 그거에 따른 효과 문제예요. 그럼 공간의 이동 나오는지 보고. 두 번째, 오케이, 요거까지는 생각해줘야 돼. 두 번째는 동일한 신어 반복이야.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 맞냐 아니냐. 에이, 그러니까 그치. 뒤에 효과는 칠 필요도 없네. 3번은 시 마무리하면 부각되는 느낌 있니 없니? 부각되는 느낌 있지? 그치? 4번은 청유형 종결어미는 태도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지. 그럼 청유형 종결어미가 뭐야?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고. 하자. 자, 앞에 보자 하면은 청유하는 거 맞니? 사실 내 의도는 뭐야? 명령하는 건데. 그래서 명령과 청유 차이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명령은 뭐야? 나는 한다 안 한다? 나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 청유는 같이 하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별로 청유와 명령이 왔다 갔다 하죠. 아무튼 자가 나오면 돼요. 자, 5번에서 색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색깔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색채 이미지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색채는 뭐게? 파란색 컬러. 색채 이미지는 바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하면 무슨 색? 푸른색 저는 에메랄드색. 사람마다 조금 다르실까? 있지. 왜냐면 나한테 인상 깊게 딱 들어왔던 바다는 에메랄드 바다였거든. 그 제주도 밑에 있는 우도의 앞바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의 해변의 앞바다. 이 정도? 야, 색채였으면 감각적이 안 감각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색채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색깔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찾기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법 문제 찾기 문제예요. 그거 언제 찾을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독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처음부터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면서도 여러분들 읽니? 아닐걸? 아직은 아닐걸? 저는 그래서 시를 한 2번 정도 읽기를 원하거든요. 왜? 처음에는 어떤 거? 내용 읽기. 그치? 그래서 가에 대한 내용 읽기인데, 그럼 여기서 보자. 현을 조율하면서, 그럼 현의 어떤 시어의 의미,
기능 이런 문제란 말이야. 소재의 의미 기능 소설에서 똑같아. 그럼 그것의 기능은 지금 핵심은 어디예요? 고단함을 달래는구나. 이런 정서 표현, 생각, 어떤 태도가 드러나느냐. 우리가 시의 독해를 할 때는 화자의 상황과 배경과 뭘 찾아주라고 했어? 정서와 태도를 찾아주세요. 생각, 행동까지 포함해서. 자,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우린 찾기 편해? 어려워? 편하지? 근데 감정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잖아. 모더니즘 계열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이나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요 개세 느낌 뭘까? 그래, 추측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용 일치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 문제로 가요. 시는요, 다. 그럼 봐봐, 여기서도 화자는 청자를 한 악기에서 함께 소리를 내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게끔 그 사람의 뭘 찾아주는 거야?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치? 이게 그래서 시의 독해 부분이라고. 그럼 자, 시의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수식어. 그리고 서술어에 집중하세요. 명사에 집중하시지 말고 수식어와 서술어에. 밤 이러면 우리가 뭐 안 좋은 게 아니잖아. 고요한 밤, 평화로운 밤 이러면 되게 좋은 밤이잖아. 근데 쓸쓸한 밤은 안 좋은 밤이잖아. 차가운 밤도 안 좋은 밤이잖아. 그래서 수식어와 서술어 집중하시면 된다고. 됐죠? 그럼 밑에 밑줄만 한번 쳐볼까? 자, 그리고 수식어 서술어 집중하라고 했지만 하나 더 방법을 들어가자. 여기 연이 나눠져 있니 없니? 안 나눠져 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한 번에 다 읽을 거야? 연이 없으면은 문장 단위로 끊어주세요. 그럼 문장 단위로 어디서 끊겨? 자, 문장 단위로 제일 쉬운 거는, 제일 친절한 거는 뭐가 있으면 돼? 점, 마침표. 여기 마침표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지. 무슨 어미? 종결어미. 야, 우리 조율이나 하자고. 됐니? 또 내줘. 근데 여기서 이어진 문장은 또 나눠주는 게 좋아. 소리를 내지, 낸다. 그러지만 이렇게 해도 내줘. 다르지만 내줘.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의미가 잡혀. 또 그 다음 문장은 받아줘. 힘쓰자고. 그렇게 한다지? 물어보는 느낌이지. 현들은 그렇게 한다지? 한다지?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얘들아, 이거는 기본 태도가 돼야 돼. 문장 읽을 때. 알겠지? 네. 그렇게 읽는다면 43번 문제는 바로 풀릴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보기를 우리가 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보기는 1번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뭐 다 작품 설명인 것 같지 않은가? 다 작품 설명이겠지? 근데 작품 설명은 그럼 왜 줄까? 작품 설명은 왜 줄까? 야, 작품 설명은 왜 줘, 보기에서? 문제 내려, 맞아, 문제 내려. 근데 왜? 해석이 다양함을 방지하,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 안 드러나는 시? 안 드러날 때는 이렇게 해석을 줘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요, 문학 이론이에요. 문학 이론은 대체로 이게 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설명보다 대체로 시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써야지 우리가 시를 적용해 줘야 되는 거고, 작품 설명은, 자, 작품 설명은 여기서 집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야 돼? 시로 가져가야 돼요. 방향이 이래요. 근데 문학 이론은 달라요. 문학 이론은 여기서 가볍게 읽어주시고, 그럼 갔다가 독해하시고 다시 와서 적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이런 식으로 달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근데 우리는 보기니까 다 똑같이 처리하지. 그럼 밑에는 얘들아 작품 설명 같니? 문학 이론 같니? 뭐 문학 이론이야. 봐봐, 보기. 작품 설명 왜? 야, 작품 설명이라는 거는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거야.
밑에 써볼까? 뭐 했대요? 화자의 뿌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대요. 야, 그러면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아까 시의 주제에서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는 정서, 태도. 그럼 이건 뭐라고 읽으면 돼? 상황. 오케이? 또 신경이 변화. 태도가 바뀌겠지? 아니면 또 심리적인 정서가 바뀌겠지? 또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건 주제네. 야, 이게 주제잖아. 야, 주제가 너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은 모의고사인데 우리가 이거 대충 눈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는데, 첫 번째 의지하는 삶, 이게 하나의 키워드일 거고, 두 번째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신경의 변화. 세 번째는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거를 자, 조금은 수고스럽겠지만 왼쪽에다 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지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안 읽히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안 읽히면. 그리고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벗어나기를 원해요. 꼭 적어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줘. 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벗어남의 속성은 뭐야? 벗어나는 속성은 그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 근데 새로운 길. 그러면 자, 벗어나기를 원함의 속성은 뭐였어? 불안정해, 예측 안 돼, 그렇지만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양보 구문이지. 비록 뭐뭐하지만 무엇이다. 국어가 비록 싫지만 잘할 수 있다.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싫다가 강조하는 거야? 잘할 수 있다란 말이야. 국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좋아해줘. 그렇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따라. 자, 이는 화자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거는 이건 뭐니? 그치, 함축적 의미란 말이야. 그럼 이는이 뭐야? 이는? 불안정하고 아니, 이는 앞에서 얘기한 이는, 이가 지금 대명사잖아. 받아주는 게 뭐여야 돼? 불안정하고 그런 것까지 있지만 더 방점을 지켜야 되는 건 뭐야? 벗어난다 또는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뭘로 연결되는 거야? 성장으로 연결된 거지. 그치? 아, 그럼 이것은 뭘로 연결된다? 성장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아직 남았지? 그러니까 보기 너무 대충 봐서 그래. 여러분들 보면 보기에서 다 줬는데. 하나 더. 벗어날수록, 야, 근원에서 벌어질수록, 근데 일단은 역설이라는 건 뭐야? 야, 멀어지는 건 근원에서 멀어지는 거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근원에서 멀어지는데, 근본에서 멀어지는데 안 좋은 느낌이지. 그런데 뭐 할 수 있다고?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느낌이지. 야, 안 좋은데 좋아하신다. 이게 역설 아니야? 싫은데 잘하는 게 국어잖아. 싫은데 너무 잘 나오는 게 성적이고, 국어 성적이고. 아니야? 아, 좋으니? 좋아하니? 아니면 싫은데 성적도 안 나오니? 셋 중에 하나겠네? 좋은데 잘 나오거나, 좋은데 잘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넷 중에 하나겠구나. 뭐가 될지는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역설적인 시까지도 하나 써주시고. 그래, 그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역설이지.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지는데 존재한다. 역설이지. 님은 떠났으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역설법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표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 문제 했었잖아. 왼쪽에 이렇게 해갖고 오른쪽에 해갖고 손을 이렇게 선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거까지는 할 거예요. 첫 번째.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신도라는 단어가 뭐냐? 믿는 사람? 이제는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 그럼 어디랑 연결할 거야? 뿌리의 신도는 어디랑 연결할 거야? 그치? 그리고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 심경의 변화를 연결할래? 그리고 아직도 의지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의지하는 거 같아?
그럼 모르겠으면 물음표 쳐놔. 이렇게 연결되는지 아닌지. 이게 독해야 얘들아. 아 이거를 딱 봐봐. 아씨 뿌리의 신도는 뭐고 뿌리보다 줄기를 의지한다는 말은 뭐지? 바로 캐치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제의식을 주는 거라고. 상당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화자만의 독특한 표현법이기 때문에. 남들 쓰는 그런 표현들 시인들은 쓰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요. 어떻게 쓰길 원해? 와서 꼬아서 새롭게 늘 새롭게. 좋았어 새로워. 변태적인 거야? 아니야. 같은 표현도 새롭게. 자 줄기보다는 가지를,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는 지는 꽃잎을 잇는 편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할 거야? 여긴 연이 구분되었으니까 연 자체로 연결해도 되고 뭐 중간에 크게 변경 없음. 이건 어디랑 연결할 거야? 여기 의지하는 사람 같지는 여전히 의지는 하고 있지. 근데 변화 생겼어 안 생겼어? 응?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자, 희박해진다는 거 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건 뭐야? 희박해지고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흩날려요. 뭐가 흩날려요? 뭐 잎도 흩날리고 가지가 있고 꽃잎이 흩날려요.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야? 우리에서 뭐하지? 벗어나길 원하는 거 아니야? 네. 아, 이거 연결됐어? 아, 이 정도 연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왼쪽을 빨리 봐야 돼. 내가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띄엄띄엄 적었지만 이게 순서를 벗어날 수도 있고 아직 안 올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걸 처음부터 알고 적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바로 왼쪽에다 적어주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적긴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가거든? 근데 3학년 때 이거 의도적으로 꼬아낸다? 순서를 바꿔낸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면서 가잖아. 3학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얘가 막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연습만 하면 되고. 자, 멀어질수록 위태로워요. 자, 여기까지만 끊어. 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라고. 그럼 안 좋은 건 어디랑 연결? 이거 아니야? 근데 길이 보인대. 이거 아니야? 오케이.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왜 나와? 물어보는 거네. 일단 체크. 그 다음에 자, 뿌리로부터 달아나는 행방을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아니야? 예측 안 되는 거? 근데 허공에 손 잡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 너 새로운 데 가고 있는 것 같아. 뿌리 대신 뿌리라는 말은 어떤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야, 뿌리 말고 뿔은 어때? 그래? 오, 그래? 좋은 건데? 뿌리에 의지하지 말고 뿔을 달자 이런 거 아니야? 하나 더. 가늘고 뾰족해지는 감각의 촉수를 밀어올리면 문장 되게 어렵네. 감히 바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가능할 것 같고 있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는 여기서 나왔냐 안 나왔냐? 딱히 연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이게 글이 기니까. 그 다음에 무수의 뿔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뿌리 말고 뭐 하라고? 뿔처럼 하면 그럼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희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성장의 느낌으로 연결하기는 아직 오반가?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아직 오바니? 딱히 연결 안 돼? 그러면 일단 남겨놔. 굳이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연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은 그러나 도망치는 발걸음들은 오늘도 일용할 잎과 꽃이 시들고 마침내 입을 다무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예. 멀어지는 거, 역설적에서 존재에서 근본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도 한때는 뿌리에 신도지만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지금 나 갈 길을 잃었어? 그럼 역설적 인식인가? 이것도 애매하지. 그럼 여기서 물음표를 쳐놔. 바로 연결시키지 말고. 야, 그러면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에다 지금 남겨놨니? 이게 뿔로 연결되면 돼요. 왜? 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장의 가능성을 지금 봤다 못 봤다? 봤다.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의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럼 하나 보자. 이 사람은 지금 성장을 완벽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 성장의 과정이라고. 그럼 이 사람은 아직은
성장 중이구나. 야, 요렇게 해서 보기들을 이용해서 독해하는 방법 이해됐어? 어렵니? 짝지어주는 거란 말이야. 결국 보기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게 뿌리가 뭐고 뿌리 뭐고 여기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몰라. 이건 나도 사실 몰라. 어떻게 알아? 미안해, 모른 척 하는 거지만. 시를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꼭 제발 꼭 해주세요. 알겠지? 그럼 봐봐. 이런 문제들의 의도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뿌리의 신도였잖아. 꽃 밑의 의미를, 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어? 어느 부분이었어? 몇 연? 여기 요렇게 그치? 근데 요거 우리 의지하는 산물도 연결됐지만 어디로도 연결됐어? 신경의 변화니까 여기서 신경의 변화가 생겼군. 얘들아 연결돼 안 돼? 돼? 모르겠어. 해봐. 자, 그 다음에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서 끊고 예측 불가능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흩날린다 라는 건 어디로 연결하려고 했어? 흩날린다는 건 어디랑 연결했어? 응? 벗어나길 원함이었지. 근데 벗어나길 원함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였어? 예측 불가능한 거지. 그럼 연결돼 안 돼? 몰라. 알아서 해봐.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얘들아. 어렵지 않잖아. 네. 이런 방법을 계속 몸에 익히면서 아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잔소리했더라 기억을 해내는 거. 선생님이란 거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분명히 짝짓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뿌리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길이 보인다 라는 거는 역설적 인식인가? 어디서 있었냐?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길이 보인다. 아, 이거는 새로운 길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연결 못 시켜줄 수도 있었겠다. 그치? 멀어질수록 길이 보인다. 연결 안 됐다면 물음표를 살짝 남겨놔요. 알겠지? 우리가 연결 못 했다면. 근데 지금 읽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4번은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거는, 자,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지? 그럼 이거는 불안정함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존재하려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 맞지? 왜? 어디로 간다는 건 불안정한 속성이 다 있는 거고. 그럼 새로운 길은 보기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 5번은요. 뿌리로부터 온 존재예요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어디?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어디가 성장하는 느낌이었니? 여기가 성장하는 느낌 아니었어? 그치? 굳이 우리가 이겼다면. 그리고 마지막은 어땠어?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읽었지. 그럼 여기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는 성장이라고 읽어야 되냐 의지라고 읽어야 될까? 모르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 그렇게 해서 의미 판단을 해주는 거라고요. 현대시가 이렇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우리가 막 그냥 독해하려고 들면.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근거들을 활용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어요? 자, 공간의 이동 나오는지 여러분들 찾아주면 되겠죠? 공통점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이 들걸 벌써 나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생각. 자, 동일한 시어가 반복이 반복된 것 같은데? 뭐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난 기억난다. 얘들아, 반복이라는 거는 3번, 4번 반복해야 되니? 한 번만 더 나와도 반복이라고 했어. 자, 하나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자. 얘들아, 시어라고 했지? 네. 시어는 얘들아, 시에 쓰인 단어예요. 얘들아, 단어는 띄어쓰기의 기본형이지? 알겠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걸 뭐라고 하니? 시, 구. 구라는 건 뭐야? 9, 9, 81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에요. 절은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지만 얘네들이 무슨 관계? 주어 서술어의 관계. 알겠지? 시행은 한 줄. 알겠지? 이런 단어들을 확실하게 처리해 줘야 된단 말이야. 시어냐, 식구냐, 시의 어떤 구절이냐. 이게 보통 이제 얘네들을 묶어서 구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어는 얘들아 딱 그 단어만 찾아야 돼. 자, 명사로 시를 종결할 때 그럼 뭘로 끝나야 돼? 명사형 종결어미 혹은 명사. 그냥 명사네. 여기는 종결어미도 아니고. 그럼 이거 찾기가 제일 편하겠다. 어떻게 제일 편해? 이게 제일 편하겠지? 아니니? 우선순위 1번.
시어 반복도 우선순위 2번. 공간의 이동은 내용을 좀 봐야 되고. 청유형 종교 의미도 우선순위 1번. 같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색채어도 우선순위 3번. 두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1번부터 찾는 게 아니라 찾기 편한 것부터 찾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43번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 읽다 보면 찾아질 거예요, 사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고전수설 얘기를 할 건데, 고전수설 잠깐 펴놓으시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